안녕하세요. 한자천재 윤쌤입니다. 사극을 보다 보면은 상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궁은 조선시대에 궁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위직인 정오품의 공식 호칭입니다. 상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조상궁을 보시겠습니다. 제조상궁. 제조상궁은 큰방상궁이라고도 합니다. 수백 명의 궁녀 중 으뜸이 되는 상궁입니다. 권위와 권세가 대단해서 남자 관리로 치면 영의정의 지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상궁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자격은 궁녀 중에서 경력이 많고 위품이 있고 인격이 높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학식이 많고 수많은 궁녀를 통솔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어야 하고 인물도 출중해야 했습니다. 제조상궁의 임무는 대전의 어명을 받들고 내전의 대소 살림살이를 주관했습니다. 또 큰방상궁이 궁궐을 출입할 때는 세숫간 나인과 비자가 따라다녔습니다. 대전 보실까요? 대전. 대전은 임금이 거처하는 궁전입니다. 또 임금을 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전 보시겠습니다. 내전. 내전은 왕비가 거처하는 궁전입니다. 왕비를 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명은 임금의 명령입니다. 또 지밀상궁이 있습니다. 지밀상궁. 지밀상궁은 대령상궁이라고도 합니다. 비서처럼 항상 왕을 따라다니면서 어명을 기다리는 상궁입니다. 지밀은 지극히 은밀한 곳이라는 뜻으로 상전의 처소를 가리키며 또 후궁의 처소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심인 지밀은 대전과 중궁전의 처소인 내전이었습니다. 지밀에서 속한 나인들은 상전을 보호하고 의식주 시중뿐만 아니라 공사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지밀은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왕의 처소인 대전보다도 대비의 처소인 자전의 서열이 더 높았습니다. 또 왕의 할머니인 대왕대비의 처소인 대왕대비전의 지밀이 제일 높았습니다. 대비 보시겠습니다. 대비. 대비는 선왕의 후비입니다. 또 현왕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국왕은 자전이나 대왕대비전의 상궁에게 반말인 헤라체가 아닌 하우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지밀상궁은 제조상궁보다 지위가 낮았지만 왕족을 모시는 만큼 위세는 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밀은 친족과 종친과 접촉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입지전적인 사람이 다른 처소보다 많았습니다. 지밀상궁은 10년에 한 번씩 새로 충원하기도 했는데 평판이 좋은 여자가 선임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밀은 임금과 왕비, 대비의 처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임금을 만날 수 있다 보니 승은을 입을 기회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종의 후궁인 순원 황기비 엄씨가 본래 명성왕후의 지밀에 속한 궁녀였습니다. 승은이 나옵니다. 승은을 보시겠습니다. 승은. 승은은 여자가 임금의 총애를 받아서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또 신하가 임금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보모상궁이 있습니다. 보모상궁. 보모상궁을 보시겠습니다.
보모상궁은 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보모상궁은 조선시대에 왕 자녀의 양육을 맡는 나인들 중의 총 책임자입니다. 세자궁에 2명, 그 밖의 궁에는 1명씩 있었는데 왕 자녀들은 어릴 때에 이들을 아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왕의 부인인 후궁이 아닌 이상 궁녀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풍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유모인 봉보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봉보부인을 보시겠습니다. 봉보부인. 봉보부인은 조선시대 임금의 유모에게 내리던 종일품 품계입니다. 종일품이라고 하면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정일품이죠. 그래서 이 삼정승 바로 아래에 있는 품계다 그런 뜻입니다. 육조의 판서보다도 품계가 더 높습니다. 또 시녀상궁이 있습니다. 시녀상궁. 시녀상궁은 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시녀상궁은 궁중의 지밀에서 항시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행했는데 서적 등을 관장하고 글을 낭독하고 글씨로 쓰는 것을 맡고 대소잔치의 내연의 좌우 찰례, 전도, 승인, 시 등을 거행하고 각 종실과 외척들의 집에 내리는 하사품에 관한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또 하사품을 규찰하고 그릇과 기타를 다스리는 일 외에 크고 작은 사당집을 총괄하면서 소리내어 슬퍼하기도 하고 또 왕비와 왕대비의 특사로 그 친정의 어명을 받들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또 기미상궁이 있습니다. 기미라는 말은 자주 사용하죠. 기미상궁. 기미상궁은 조선시대 왕의 식사를 먼저 맛보아서 독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궁녀를 말합니다. 왕이 식사를 하기 전에 기미상궁이 동일한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안전성을 검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왕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기미상궁의 역할은 단순히 독검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왕실의 문화와 풍속, 삶의 방식 등 조선시대 왕실의 역사적 정보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미상궁은 왕의 안전뿐만 아니라 왕실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감찰상궁이 있습니다. 감찰상궁. 감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그렇죠? 감찰상궁. 검찰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찰상궁은 주로 일반 상궁과 견습나인을 감찰하면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법도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형벌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궁녀들의 감찰관입니다. 또 성은상궁이 있습니다. 성은이라는 말은 종종 많이 들어보셨죠? 성은상궁. 성은상궁은 왕의 성은을 입은 궁녀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후궁의 자기를 받습니다. 성은상궁은 상궁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후궁의 일종입니다. 성은상궁은 갑자기 높은 서열로 올라가기 때문에 입상궁과 같은 취급을 받아서 고운 시선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상궁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은상궁이 왕의 아이를 낳아서 후궁의 첩지를 받게 되면 가장 낮은 품계인 수건도 종사품이므로 정오품인 상궁보다 명백히 윗사람이 됩니다. 공적으로도 왕이 더 높은 품계를 인정했고 또 사적으로도 왕의 자식을 낳은 몸이라서
제조상궁은 물론이고 영의정조차도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승은상궁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왕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일단 왕과 합방 후에는 인생 역전의 삶을 살 것 같지만 왕손을 생산하지 못하면 상당히 힘든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출산만 하면 후궁이 되기는 했지만 만약에 계속 딸만 낳으면 후궁 중에서도 최하위인 종사품 수건에서 머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상궁이 있습니다. 입상궁은 또 어떤 뜻일까요? 입상궁은 원칙적으로 상궁이 되려면 궁궐에서 30년 정도를 생활해야 하는데 입상궁은 권력을 등에 업고 횟수도 채우지 않고 서열을 깨고 상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관들은 이런 상궁들을 입상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또 그다지 대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궁녀로 썩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후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의로 입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입상궁으로 있는 기간도 짧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간도 채우지 않고 상궁으로 승진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후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의로 입상궁이 되는 경우는 더욱더 입상궁 기간이 짧기도 했습니다. 한자천재 윤쌤이었습니다.